나이 들어서 서러운 건 아마 저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제가 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어디에 붙잡고 말하면 좋을지 그저 답답하기만 할 뿐이에요. 특히 부모 자식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여생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고 힘들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저는 홀로 아들을 키워냈고 사실 키우는 내내 직장을 다니느라 저희 엄마에게 맡기고 있어서 제가 크게 마음 써주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늘 미안한 게 있고 나중에 좀 더 안정되면 잘 해주리라 늘상 마음을 먹어왔어요.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게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집에 오면 늘 녹초가 되기 일쑤였고 저희 엄마 품에 잠들어 있는 아들을 업고 집으로 옮겨가려다가 저도 지쳐서 같이 자기도 했고요. 저는 아들에게 딱히 뭔가 해주지 못했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든 저희 엄마가 챙겨 주시겠다고 반찬도 많이 해서 먹이시고 잘 해주시기는 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점점 커갔고 나중에 사춘기가 잠깐 와서 힘들게 하긴 했지만 무난하게 대학교까지 입학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아들은 수줍음이 좀 많은 성격이기도 하고 낯을 가리지만 그래도 씩씩하고 공부도 잘해서 어딜 가든 예쁨 받고 사랑받는 편이거든요. 제가 퇴직하고 난 뒤 집에서 쉴 때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첫 취업을 했을 때 꼬박꼬박 용돈을 가져왔었어요. 아들은 한번 이직을 거쳐서 나름 이름이 있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주변에 정말 많은 부러움의 소리와 칭찬들을 연이어 듣게 되었는데요. 남편 없이 홀로 데리고 있던 아들이지만 장성에서 이렇게 나름 성공한 축에 속하게 되니 그 부분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에게 당당하게 입사 소식을 알려줬을 때 얼마나 든든하고 멋지게 느껴지던지 오랜만에 언니 오빠들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자랑을 엄청 했었어요. 다들 왕래는 별로 안 하고 있던 사이인데 대뜸 제가 전화해서 자랑하는 게 싫었는지 반응들이 그냥 시큰둥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날아오를 듯 기뻤고 이제 저도 집에서 쉬고 있으니 아들 밥이라도 좀 챙겨주고 좋은 엄마 역할을 해보고 싶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저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과정도 전혀 보지 못했는데 갑작스레 결과부터 듣게 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마음에 안 들기는 했어요. 글쎄,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친구가 소개해줘서 만나고 있는 아가씨라고 하니 좀 당혹스러우면서도 당연히 그 아가씨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여자친구는 지금 미용실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어. 그동안 일하다가 작년에 열었는데 나름 수입이 좋아서 열심히 하고 있어. 엄마, 요즘 애들 치고 이런 애들 없어. 얼굴도 예쁘지만 애는 진짜 야무지고 똑똑하고 착해. 엄마도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아들은 연신 싱글거리며 뭐가 그리 좋다는 건지 어디서 여우 같은 애한테 잘못 걸려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아들 같이 좋은 회사 다니는 이런 건실한 총각이 어떻게 기껏 미용실 하나 동네에 겨우 차려서 연명하고 있는 아가씨를 만날 수 있나요?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해서 우글거리는 표정을 감출 수 없었고 아들에게 이 결혼은 절대 찬성할 수 없으니 연애만 하고 적당히 끝내던지 아니면 당장 선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의 통곡을 하듯 애원을 했답니다.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나름 아들에게 엄마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거의 빌듯이 제발 결혼하지 말아달라고 설득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대체로 매사 모든 일을 결정할 때마다 제가 정해주는 선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가 이상할 정도로 이 결혼에 대해서는 무척 고집스럽게 변하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그 부분으로 대립해도 아들은 듣지 않았고 화가 난 저는 1년 뒤에 다시 얘기하라고 해버렸어요. 우리 언니와 오빠들이 이 무렵 새삼 전화해서는 장가 보낼 때 안 됐냐고 하는데 괜히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했는데 며느리감이 저런 아가씨라고 어떻게 소개를 하겠어요? 그걸 제 입에 올려 소개할 생각을 하니 너무 끔찍해서 알아놓고는 절대 안 된다고 아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제 아무리 여자가 좋다 한들 평생 자기를 키워준 엄마가 이렇게 반대하면 별 수 있겠나요? 일단 아들은 그때 눈물을 머금고 알겠다고 수긍했고 저는 계속 가시방석으로 지내면서 그 사이 선자리를 계속 알아봤어요.
아들에게 몇 번이나 만나보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아들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잘라내더라고요. 게다가 그쯤 되니 아들은 아주 작정이라도 한 듯 식장도 알아보러 다니고 신혼집까지 구하러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저에게 은근히 보고하고 한 번만 여자친구를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애걸복걸 하길래 어쩔 수 없이 한번 만나게 되었죠. 사실 만나보고도 별로 감정이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얼굴은 엄청 화려하게 꾸미고서 연신 생글생글 웃는 꼴이 누가 봐도 우리 아들 앞에서 얼마나 착한 척하며 애간장을 녹였을지 상상이 되었어요. 그런 모습이 얄미워 죽겠는데 집에 들어오는 길에 같이 따라온 아들이 제 손을 붙잡고 안쓰러울 정도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이 정도로 엄마한테 뭔가를 바라고 원한 적이 있었어? 나한테는 제일 중요한 결혼이야. 제발 허락해줘. 엄마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나는 어디다가 허락을 받아야 돼? 난 어디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아들의 말을 들으니 사실 이런저런 좋은 집 며느리를 드리고 싶은 건 내 행복이지 그게 과연 진짜 아들이 좋아할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 하는 말이 다 맞기는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맨날 홀로 외롭게 외할머니 댁에 맡겨져 있어도 저한테 뭘 사달라고 조르고 한 적이 없었죠. 그런 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죄라면 이런 순진하고 착한 아들을 그렇게 자기 입맛에 꼬여내버린 그 여자애가 문제라고 생각했죠. 아들이 이렇게 눈물까지 보여가며 사정을 하니 저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으나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로 신혼집을 얻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가까이 살면서 자주 들여다봐야 제가 마음이 놓이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한창 신경 써주고 싶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니 더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예비 며느리도 어떻게든 다루기 편한 대로 잡아놔야 제가 밤에 잠을 좀 잘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상견례 하면서 보니 그쪽도 친정아빠가 안 계시던데 친정엄마가 교육을 별로 못 시킨 건지 본인 행색도 초라하고 딸 얼굴만 반반하게 키워서 미용실을 겨우 차려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 나이 또래 여자들 치고 저는 나름 교육도 받고 직장도 다니며 아들을 번듯하게 교육시켜 좋은 회사까지 보냈는데 말입니다. 내심 이런 걸 생각하자니 그 집에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아 우라가 치밀었지만 자꾸 눈치 주는 아들을 보며 겨우 참으면서 상견례를 끝냈어요. 그리고 결혼식도 했고요. 저는 이때 며느리를 시켜서 우리 쪽 어른들이 오면 절대 미용실 일 한다는 말을 꺼내지 말라고 했답니다. 제 주제에 그런 남편 얻었으면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시댁 어른들 앞에서 주접 떨며 자기가 지금 무슨 일 하는지 다 말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기분이 나빴던지 저를 째려보면서 말대꾸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냥 회사 직원이라고 굳이 말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강민 씨도 알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쏘아 붙였어요. 예, 그걸 일일이 말해야 하니? 네 남편은 대단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미용실 하고 있는 부인 얻었다고 하면 내 꼴이 뭐가 되겠어? 그 정도는 네가 눈치껏 챙겨야지. 아무리 가방끈이 짧다지만 진짜 보통 머리 나쁜 게 아니구나. 그랬더니 이 며느리라고 부리기도 싫은 며느리가 저를 한참 노려보더니 입을 꾹 닫고 사라지더라고요. 진짜 쫓아가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걸 좋은 날이니 참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쪽 언니 오빠들에게는 자기가 눈치껏 말했나 보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겪어본 적이 없었지만 왜 옛날 시어머니들이 며느리가 미운 짓 하니까 시집살이 시키는 거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딱 그 꼴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들 부부는 식을 올리고 우리 집 바로 5분 거리에 집을 얻어 살게 되었는데 며느리에게 제가 매일 전화하면 그렇게 바쁘다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일하는 건 알지만 아무리 자기가 바빠봐야 대기업 다니는 남편보다 바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꼴사나워서 아들에게 몇 마디 했더니 이 자식도 장가가더니 자기 부인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 미용실에서 바로 드나드는 손님 받는 게 얼마나 바쁜데 엄마가 좀 이해해줘. 나보다 늦게 퇴근하고 일찍 일어나서 나가느라 맨날 쓰러져서 잠들고 힘들어한단 말이야. 이 말을 들으니 남편에게 기대서 숨어있는 모습이 더 얄밉게 느껴져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아들 눈치도 봐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참았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언지를 줬던 건지 그날 오후에 둘이 우리 집에 건너와서는 과일이랑 용돈 봉투를 주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도 참 앙큼하게 말을 잘 하더라고요. 어머님, 강민 씨가 매달 어머니 용돈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제 수입도 있고 하니 저도 좀 보태서 드리려고 해요. 여기 받으세요. 내민 봉투를 별 생각 없이 봤는데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따로 며느리가 준비해둔 용돈은 130만 원이더라고요. 솔직히 저걸 어떻게 매달 주려고 이렇게 큰 돈을 떡하니 주나 싶었는데 예상외로 그 이후로 1년가량 계속 그렇게 맞춰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돈도 갑자기 또 끊기게 되었으니 바로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난 뒤부터였어요. 아들이 나름 사정을 설명하긴 했지만 매달 1년을 쭉 130만 원씩 받아왔는데 솔직히 그걸 반절을 끊겠다고 하니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일단 임신 중이기도 하고 아기 태어날 걸 대비해서 돈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 도우미 아주머니를 써서 아기를 보겠다는데 그게 월 200만 원씩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한테 예전처럼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다 맞춰주기 힘들다며 한동안은 절반으로 드릴 수밖에 없겠다 더군요. 사정 딱한 건 알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평생 아빠 없이 자기를 혼자 키워온 저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끊어낼 수 있는 걸까요? 보나마나 며느리가 옆에서 이래저래 말한 게 뻔하더라고요. 결국 안 되겠어서 저도 며칠을 고민하다가 큰 결심을 말하게 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듣더니 무척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데 그게 더 괘씸하지 뭡니까? 도우미 아줌마 쓰지 말고 내가 직접 손주 볼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바로 집 앞이니까 내가 너희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아기 봐줄게. 할머니가 바로 옆에 사는데 왜 남의 손에 맡기니? 그리고 돈 문제도 어른한테 상의도 없이 너희끼리 머리 맞대고 그렇게 딱 통보만 하는 게 어디 있냐? 그거 어른한테 아주 잘못하는 거 아니니? 잠만 말고 아기 태어나면 내가 보는 걸로 하자. 그리고 무슨 남한테 200만 원씩이나 줘. 나 원래 용돈 너희한테 130만 원씩 받고 있었으니 거기서 70만 원만 보태서 나한테 주면 그게 더 절약하는 거 아니니? 둘은 한참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일단 일이 마무리되어서 저는 손주가 태어날 때까지 꾸준히 용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고 사랑스러운 손주가 태어나고 계속 집을 드나들게 되었어요. 손주는 우리 아들을 닮아서 너무 귀여웠는데 확실히 이 나이가 되어 갓난아기를 보자니 체력이 많이 모자르더라고요. 원래 아들 부부는 잠까지 데리고 자주는 걸로 해서 돈을 좀 더 쓰고 도우미를 고용할 생각이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그건 못하겠고 낮 시간에만 출퇴근해서 아이를 봐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때도 사실 며느리는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데 내가 옆에 있어서 불편하다는 등 돌려서 불평하길래 한바탕 뒤엎기도 했어요. 내가 내 손주 보러 가서 돈 받고 일해주는데 거기 못 있을 게 뭐가 있겠나요? 그리고 아기를 자기만 낳아본 것도 아닌데 온갖 유난은 다 떨더라고요. 이후로 저는 계속 200만 원씩 받으면서 허리가 끊어져라 안고 업고 다니고 오후쯤 되면 며느리에게 다시 맡기고 집으로 와서 쉬고는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며느리가 손주를 슬슬 어린이집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한 2살 된 아이를 보낸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때는 제가 용돈에 대해 미리 제시했던 부분이 있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불만인 것 같았어요. 원래 손주를 맨날 아침에 가서 돌보고 먹이고 놀아주고 오후 4시쯤 다시 며느리에게 보내주고 오는데 제 아들은 저희 친정엄마가 키워주셔서 그런지 저도 딱히 요령도 없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200만 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300만 원으로 올려줄 수 없겠냐고 했어요. 그 말에 며느리 표정이 확 굳더니 한참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는데 무슨 말을 여기저기 하냐며 제가 야단을 쳤죠. 며느리도 이후로 미용실이 좀 잘 되어야 체인점도 내고 돈도 잘 번다는데 솔직히 시어머니를 집에 이렇게 불렀으면 300만 원 못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저렇게 어린이집 얘기를 꺼내는 것이 진짜 괘씸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그대로 아들에게 이것저것 얘기하며 결국 다시 300만 원으로 올리게 되었고 그렇게 손주를 7살까지 쭉 키우게 되었어요.
아이 하나를 본다는 게 여러모로 힘들긴 하지만 확실히 점점 커가니까 말귀도 알아듣고 가끔 자기 엄마 아빠랑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면서 자리를 비우니 점점 편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별말 안 하고 있던 며느리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느낌이 뭔가 안 좋더니 듣자마자 정말 눈이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아이도 내년이면 초등학교 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 쓸 곳이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도 거의 제 여동생이 오후에 와서 학원 가는 것도 같이 봐주고 있고, 어머님도 이제 민호 안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아예 학군 때문에도 그렇고 이사 갈 지역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쪽에 대출이며 돈이 꽤 많이 들어갈 예정이라 아무래도 용돈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1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사정 좀 봐주실 수 없을까요? 전부터 나한테 돈 주는 거 아까워하는 꼴이 보이던데 귀엽고 사고를 치더라고요. 저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손주 키워주는 할머니가 어디 있냐며 박박 소리를 질렀고 며칠 실랑이를 한 끝에 결국 아들이 중간에서 다시 200만 원으로 금액을 맞추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후로 며느리는 무슨 심통이 났는지 제가 집에 가더라도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걸더라고요. 어쩌자고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드린 건지 저도 꼴 보기 싫어서 우리 아들과 손주만 끼고 살고 싶었죠.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가던 때에 손주가 학원 가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저도 일찍 나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옛날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생겼어요. 사실 다들 얘기를 나눠보니 저처럼 손주 봐주면서 몇 년간 300만 원씩 받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전부 저보고 아들 잘 둬서 좋겠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긴 했어요. 손주가 조금 크다 보니 저도 여유 시간이 생겨서 좋고 그러면서 친구들을 몇 번 만나 밖에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다 보니 저보고 부자 할머니라면서 밥 좀 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분 좋게 사기는 했는데 갈수록 약간 부담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모처럼 노년에 만난 친구들과의 모임이 싫지 않아서 고민이 되었죠. 물론 친구들도 돈을 내긴 하지만 저보고 좋은 회사 다니는 아들의 잘 나가는 미용실하는 며느리 둔 부자 할머니라며 하도 치켜 세우니 똑같이 나눠내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가끔씩은 저도 기분 내면서 낼 필요도 있고요. 그래도 애들이 주는 용돈 200만 원은 어렵게 타협한 거긴 하지만 혼자 살면서 생활비니 이것저것 쓰고 좀 더 돈을 묶어두려면 부족한 느낌이 들었죠. 말 맞다나 그만한 아들 부부를 둔 것도 능력인데 친구들을 보니 10만 원 정도 더 간단한 용돈 겸 받아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손주 데리고 며느리 미용실에 갔더니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냐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여전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돈 10만 원에 이렇게 비굴하게 왔다 갔다 하는 제 입장이 화가 나기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용돈 10만 원 정도 더 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씩씩거리면서 자기 직원들한테 뭐라 하는 것 같더니 제 팔을 확 잡아당기며 끌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네 친구냐고 쏘아붙였는데 그 뒤로 따라오는 며느리의 말에 진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님, 애가 7살이 되도록 수년간을 300만 원씩 우리한테 받아 가셨으면 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일반 할머니들보다 손주 잘 보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툭 하면 아프다고 갑자기 미용실에 아이 내려놓고 사라지시고 한 달에 반은 어디가 아프고 시리다면서 제대로 보지도 않으시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3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아가시고 이제는 오전만 잠깐 봐주고 놀러 다니고 200만 원씩 받아 챙기셨으면서 거기에 10만 원을 더 달라고요? 어머니가 솔직히 돈 들어갈 때가 어디가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맨날 저희 집 와서 삼시세끼 다 드시고 잠도 주무시고 가잖아요. 그렇게 돈 몇백만 원씩 용돈 들여도 손주 과자나 장난감 한번 사준 적 없고 반찬이며 간식 생필품까지 우리 집에서 다 챙겨 가시잖아요. 계절별로 옷 사달라, 손주 데리고 밖에 나갔는데 창피하다, 신경 써달라고 해서 거기에만 저희가 얼마나 돈을 썼냐고요. 주변 계단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든 말든 며느리는 눈이 새빨개져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창피해서 못 듣고 있겠더라고요. 제가 작작 좀 하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소리 지르는 거 있죠? 어머님, 말씀 잘 하셨어요. 10만 원이요? 10원 한 푼도 못 줘요, 이제는. 어머니 잘난 아들한테나 실컷 말씀하세요. 어머니 챙기겠다고
저와 제 아들의 미래까지 망치면서 드릴 수는 없어요. 다시 여기 또 찾아오시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이러면서 제 어깨를 잡아 엘리베이터로 막 몰아넣는데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손주도 미용실에 그대로 둔 채 말이에요. 며느리 말에 같이 따주고 싶었지만 저런 식으로 어른한테 대드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너무 괘씸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며느리가 나한테 저렇게 무섭게 달려들면서 난리 쳤었다. 무섭다며 엉엉 울었어요. 예전에 아들이 자기는 중간에서 난감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부인이랑 엄마 사이에선 제 편을 두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날 아들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뭐 잘못 먹은 듯 했고 내 아들이 아닌 것처럼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만하면 된 거 아니야?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봐.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더 줘야 엄마는 만족을 할 거야? 우리 지금 민호 데리고 이사도 해야 하는데 엄마 용돈 주느라 나랑 저 사람이랑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 그런데 거기다가 엄마 친구들 술값으로 10만 원을 더 달라고 했다고? 엄마, 자식 키워보니까 알겠더라. 아니, 민호를 키워보니까 엄마가 더 이해가 안 돼. 자식한테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아니야? 엄마는 어쩜 그렇게 하나라도 못 가져가서 맨날 나랑 민호 엄마를 들들 볶는 거야? 아들 부부가 맨날 접시 깨지도록 싸우는데 엄마는 그게 마음이 편해? 여기까지 듣고 있자니 저도 머리가 복잡해지고 울음이고 뭐고 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까지 엄마한테 이렇게 따질 필요가 있는 걸까요? 일단 엄마 말을 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은 이후 정말 끔찍한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는 할 만큼 했어. 난 더 이상 엄마 아들 못하겠다. 그렇게 맨날 가랑이 찢어지도록 돈 아쉽지 않게 들이면서 사는 게 엄마 아들이라면 나는 그만하고 싶어. 당분간 엄마 얼굴 안 보고 싶어. 우리 집에서도 나가줘, 엄마. 여기서 저는 다급하게 아들을 불렀으나 전화는 끊어버렸고 제가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그저 울음만 나오고 억울함이 밀려와서 멈춰서서 엉엉 울어버리게 되었죠. 이래서 제가 그렇게 아들을 장가보낼 때 마음이 불안했던 걸까요? 착하디 착했었던 우리 아들이 며느리에게 완전히 꼬여버려서 저에게 이런 무서운 말까지 하게 되더군요. 이후로 바로 아들네 집에 가서 배를 눌렀지만 사돈 처녀가 정말 죄송한데 언니랑 형부가 사돈 어른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절망스럽던지 사랑하는 손주 얼굴도 못 보게 제 앞에서 뺏어가 버리고 이런 사연을 보내는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요. 하루에 몇 통씩 전화를 하는데도 말이에요. 고령의 나이가 되어 아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며느리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벽이 생겨 갈라지게 되었어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다시 아들을 되찾아야 할까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사돈에게 쫓아가서 딸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난리치고 싶은데 아들의 반응이 너무 차가워서 그조차도 용기 나지 않습니다. 불쌍한 내 인생을 어찌하면 좋을까요?